방금 한 거는 우리 회장 녹화 안 했어도 되거든. 예. 안 해도 괜찮고 이제 지금 이따 수업하는 거는 이제 이런 건 녹화해도 괜찮거든요. 네. 여기 보면 실리오프 법칙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 보면 잠깐만 제가 당겨서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그 전번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철순네 집이 있고요. 영인네 집이 있어요. 그런데 야, 철순네 집이 어디냐? 영인네 집 옆에 있습니다. 영인네 집은 어딘데? 이런 부분. 영인네 집은요, 어디로 가가지고 쭉 가가지고 어느 골목에 빠져서 어디가 몇 번째 집이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철순네 집을 물으니까 영인네 집이 어디라고 하고 영인네 집을 물었더니 이 자식이 철순네 집이 어디라고 하네. 그렇게 말하는 걸 왜 갑자기 얘기하냐면 수업이 이거 잠깐 보시면요, 요 위에 3km의 장으로 흐르는 전류를 이거 왜 그러냐면 막대기로 먼저 보여주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걸 2장에 또 들어왔잖아요 수업이. 그럼 어떤 자세로 공부해야 되는가를 가르쳐드리고 단계적으로 디테일하게 가르쳐주겠습니다. 이거 먼저 보셔야 됩니다. 수업 내용을. 여기 I1이라는 전류가 3km로 흐르는데 I1은 3km분에 또 9V거든요. 9V 마이너스 VO라고 얘기를 했어요. VA. VA라는 것은 요 중앙 지점을 A 지점이라고 해요. 요 A 지점에서 요 6km 양단에서 여기가 어스 지점이 표시를 안 해서 그런데 이거 어스 지점이면 여기가 A 지점이에요. 그럼 A에서 여기까지 6km 양단 I3가 흐르면서 생기는 전압을 VA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3km분의 9-VA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제 철순네 집 옆에 영인네 집이 있다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럼 뭐 I2는 어떻게 구하냐 알겠더니 6km분에요. 여기 요 6km예요. 요 6km분에 12V 마이너스 VA입니다. 그러면 I3는 어떻게 구하느냐? 6km분의 VA입니다. 그럼 이 VA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철순네 집을 알아야 영인네 집이 설명이 되는데 영인네 집 보니까 철순네 집이 여기라고 하고 철순네 영인네 집이 이렇게 되는데 뭐냐? VA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VA라는 값을 알아야만이 되는데 이 말이 VA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없어요. 내용이. VA 구하는 말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근본적으로 말이 딴 데는 비유를 했지만 철순네 집을 알아야 영인네 집을 얘기할 수 있고요. 영인네 집은 철순네 집 옆에 나가면 되는데 철순네 집이 어디냐 그러면 여기서 쭉 가면 어제 중구청 있는데 뒤에 가서 어디로 골목으로 빠져서 어디 몇 번째 집인데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VA라는 말에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틀렸느냐? 아니에요. 여기 봐요. VA를 어떻게 구하였더냐? 선생님, 전류는요, I3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양단 전압이 VA면 전압은 전압은 전류와 장을 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I3하고 6km를 곱하면 그 말입니다. 7.5V가 구해진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I3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이게 I3는 6km분의 VA라고 했거든요. VA를 알아야만 구해지는데 I2, I1, 3가 VA라는 값을 모르면 못 구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6km 양단, 여기 VA라는 전압인데 I3 곱하기 6km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안 되는 거죠. 이게. 뭐를 못 구한 거냐? VA를 구할 수 없어요. 여기 다 합쳐서. 그러면 그 VA를 구하면 끝난 얘기거든요. 근데 VA가 안 구해집니다. 이 상태는. 그런데 교재를 보면 중참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한장 뒤에 가서 나와요. 이렇게. 그럼 이게 아까 똑같은 얘기거든요. 왜 이 얘기가 다 똑같은 말이 다시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VA를 구한다는 말을 안 해놓고요. 여기서 6kg에는 9V가 흐르고요. 이렇게 9V가 이렇게 흐르고요. 또 6kg에는 12V가 이렇게 같이 흘러요. 그러니까 이게 없다면 오른쪽이 없다면 이거 땅 짚고 헤엄치기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이 가운데 있는 6kg는 9V가 흐르고 12V가 중첩으로 같이 이중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첩의 원리를 계산하지 못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VA를 여기에서 I3를 이 I3라는 값이 여기에서 1.25라는 값을 구하는 걸 나와요. 여기 뒤에서는 이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왜 1.25 곱하기 보십시오. 1.25 곱하기 6kg는요 10.5V거든요. 그러면 답이 얻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니까요. I1이라고 하는 것이요. I11이라고 표시했고 I12, I2가요. I21, I20이라고 표시했고요. I3를 I30을 30이라고 하셔가지고 여기 내려가 보니까 11, 12, 21, 22. 왜 이렇게 복잡하냐? 중첩. 이 가운데는 복잡하게 엉키는 거예요. 두 개가 이렇게 흐르면서. 그 내용을 알아야만이 VA라는 값이 간단하게, 그건 초등학생 수준 단답에 구해지는데, 이 1.25라는 결정적인 전류 I3를 못 구하기 때문에 안 돼. 그런데 봐요. 오늘 뭐를 할 거냐? 실험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먼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봐요. 여기로 한번 보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미리 저항을 가지고 만들어서요. 이렇게. 브레드보드에. 그럼 만들어가지고 9V를 걸고 12V를 걸어가지고 요 양단에서 전압을 재보면요. 테스트로 재면 전압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니까 I3가 오픈기업도 안 되게 실제 측정을 하면은 바로 구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실험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구했습니다. VA 쉽게 식으로 만들어봐라. 그거를 논리적으로 네가 해라. 그게 논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논문을 쓰면 이렇게 해요. 보통 2달 정도 도서관에 가서 논문할 소재를 찾아요. 논문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논문을 써야 되거든요. 지금 1학년이라는데 앞으로 이제 3학년쯤 되면 논문 쓰는 일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과정에서는. 논문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거, 내가 쓰고자 하는 내용이 기존에 있는 것보다 우수한 거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논문은.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보다 내가 이러이런 물건이 있는데 나는 이거보다 우수합니다. 몇 %. 이게 논문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거를 우수하다는 거를 실험으로 먼저 만들어 보고요. 우수해 느낌. 증폭이 얘보다 더 5배, 6배 더. 증폭은 일반도 증폭 때도 통과해요. 기존 거보다가 예를 들어서 5배 증폭되면 그까짓 게 이게 아니고 논문은 기존의 거보다 1배건 2배건 우수하면 논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해서 먼저 만들어서 해보고 그거를 수학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논문 수식으로 입증했잖아요. 입증을 했는데 실험은 2가지를 방법이죠.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거쳐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 또 만들어 놔야 되고 실제도 해봐야 되고 수식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야. 논문이. 그래서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전자과 전기과는요.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수료가 많아요. 왜? 다른 과는 생물학과네, 태아
태화강의 생태에 대해서 논문을 썼어요. 내가 논문을 첫 번째 했더니 지도교사하고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안 돼가지고 새로 쓴 거 3편을 썼는데 내중에 3편째 어떻게 했냐면 2번째 안 됐어요. 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한테 그거를.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런데 교수님, 제가 박사학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논문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전기로 쓰래. 내가 전자과인데 전기로 하세요. 예? 아니, 봤더니 자기가 전기과야. 그렇게 뭐냐면 심사위원도 다 전기과고, 부산대학교는요, 대학원이 전기 시스템 공학과고요. 울산대학교는 전기 전자 시스템 공학과예요. 그게 앞뒤가 뭐 똑같지 아니야. 울산대학교 같이 전기 전자 시스템 공학과일 때는 70%가 전기예요. 전자가 30% 정도 된다고 보니까. 부산대학교 같이 전자전기면 전자에 대한 과목이 전공이 많다고 해요. 전기보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특정인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자기가 전자를 전공한 게 아니다 보니까 내 논문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게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버터로 졸업을 했어요. 해놓고 나니까 도움이 너무 많이 되는 거야. 왜 앞에 다른 논문 쓸 때도 공부가 됐는데 태양열 주택이 인버터잖아요. 근데 학생들 에어컨, 요새 옛날에 에어컨 달아놓고 1년에 며칠 못 써요. 왜? 전기세 때문에. 아주 더울 때 쓰고. 근데 인버터 방식은요, 전기가 얼마 안 먹어요. 온냉풍기라서 겨울철에는 전류의 방향만 바꿔요. 그 사방변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위치만 딱 변경하면 뜨거운 쪽이 차고 찬 쪽이 뜨거워요. 그러니까 찬바람 나올 때 더운 바람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 방식을 쓰다 보니까 전기가 얼마 안 먹어요. 겨울철, 여름철 털어도 전기세가 얼마 안 나옵니다.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인버터하고도 인버터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워놓으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수업할 것이 봐요. 이제 아까 아까 뒤에 보니까 계산하는 거 나오고요. 이렇게 그냥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이거 봐봐. 여기다가 이거 하나 또 달았어요. 위에다가. 이걸 하나 또 달았다고 이렇게. 하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아까 위에 거 요거잖아요. 그럼 요 전류가 12V와 9V가 있으면 높잖아요. 그럼 여기 흐를 때는 요 놈 흐르는 게 더 약간 많고요. 같은 얘는 이렇게 흘러도 반대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흐르는 전류와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여기 합성으로 나타나거든요. 중첩돼서. 그거를 계산해내야 되는데, 그거 죽도록 계산했더니 이걸 갖다 딱 붙이는 거예요. 왜? 날 무시해야 돼요. 딴짓하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졸지 않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요. 그전에 아예 엎드려서 시작하는 사람 있더라니까. 뒤에서 나가라 하니까 하겠지 내가. 나가서 옆에가 자도 인정해 줄 테니까 나가 자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아무도 안 자. 그런데 안 쳐다보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제 수업을 사실 엄청 잘 들어요. 꼭 고등학교 때 수업을 들어주잖아요. 딴 데 살짝 가봐요. 어떡하나. 자는 사람 많잖아요. 딴짓하고. 여러분들 2학년이라 그래도 고등학교에 올라올 때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조금 나오면 이게 나쁜 버릇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이가 못 들으면 잠자는 사람 있다니까. 근데 내버려둬요. 일부 교수들은. 너 두고 보자 이렇지. 너 기말고사, 중간고사 그렇게 하면 보자 이 자식아. 이렇게 되는 거죠. 성적 보면 아니고 이렇게 해서 내버려두는데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1kg를 갖다 달았어요. 그러고 봐요. 전압이 12V가요. 일로 요보다 이게 높잖아요. 3V. 그럼 이게 이쪽으로 화살 아이로가 흘러가요. 이렇게 흘러오는데 플러스고 플러스예요. 그럼 일로 와가지고 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래 와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요 두 장을 거쳐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장은 직면이 되는 거고요. 요 장과 요 장이 병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또 엉켜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내는 거는 저걸 수식으로 계산해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문제는 참 좋은 문제거든. 딴 데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만들었어. 그래도 그게 지금 오늘 해볼 거야. 이걸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하려면 저항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 측정하는 거 저번에 잠깐 얘기해 준 거를 오늘 통을 가져가서 뽑아서 전압대 재보고 전류 재는 방법을 오늘 확실하게 가르쳐 줄 거야. 그러면 오늘은 교수님 이제요 몰랐는데 이 디지털 멀티미터 테스트 하는 거 하고 브래드보드 사용하는 거 하고 색장은 이미 전부주까지 끝냈고요. 전류 전압을 어떻게 되는가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다음 시간에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걸 만들어가지고요. 이거를 그해야 되는데 12V가 흐르는 거잖아요. 그럼 이놈이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일로 와가지고 일로 가지는 않아요. 얘가 반대로 흐르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러면 이게 저항을 거쳐서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고 복잡하게 엉켜 있는데 만들어가지고 요 양단 I1을 구하려면요. 자, 주어. 전류는요. 병렬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전압은 요 1kg 양단 전압은 요 양단에서 재는 거예요. 2kg 양단 전압, 요 양단에서 전압을 재는 거예요. 전류를 재라이라 말하면, I1의 전류를 재라하면은 그 브레드보에 꽂힌 거 있잖아요. 꽂힌 피를 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빼야 되느냐면, 이 말을 못 알아들으시면 안 돼요. 전류를 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I1을. 그러면 브레드보드의 저항을, 이렇게 생긴 저항을 이렇게 꼽았거든요. 여기 연결됐잖아요. 그럼 여기를 끊어야 돼요. 이제 여기를. 그러니까 모는 자리에 꼽아놓고 여기까지를 이 자리가 끊어진 상태에 빈 공간에 꼽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요 양단 미리암피아로 맞춰서 이렇게 연결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표현하는 문제도 있지만 타지는 않아요, 이거는. 자, 전류계는 항상 끊어놓고 전류가 테스타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을 모르겠는데, 이거 봐요. 봐봐.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거 2m 저항이라고 하고요. 콜렉터 저항이 있고, 베이스에 저항이 있어요. 이렇게. 이 트랜지스터에서 에미터 전류, 여기에 흐르는 I2의 전류를 측정하라고 하면은 끊는 거예요. 무조건.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을 알아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끊어. 밑에 끊어도 되는데 여기를 끊어요. 이렇게 끊어. 여기를 이렇게 단선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양단에 미리암피아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흘러가야 되냐면 이게 테스타의 저항을 내부장을 통과해서 흐르면서 얘가 바늘의 움직임은 숫자로 몇 볼트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베이스 전류를 제시할 때는 원래대로 해놓고 이거를 원래대로 해놓고 베이스는 요게 끊는 거야. 여기를 이렇게. 그래서 끊어서 직렬로. 이제 알겠습니다. 전류는요 끊어서 직렬로 재는 거군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전류는 직렬로 끊어서 재는 거고, 병렬은 콜렉터 여기서 그냥 재는 거고요. 여기서 그냥 재는 거고, 여기서 그냥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압은 병렬로 재는 것이고, 전류는 직렬로 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올 것도 없어요. 이거 안 바꿨으면 교수님이 안 돼요. 퇴화 먹은 거야. 직렬로 흐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퇴화 먹어요. 자, 앞에 디지털 파워 스플라이를 맞춰서 5V를 여기 6V를 맞췄다든지 아니면 9V를 맞췄어요. 9V를. 그러면 9V 나오는 집게를 가지고 전류가 얼마나 나오는가 궁금해서 디지털에 찝으면 안 돼요. 전류계를 파워에 물리게 되면 거의 다 태워먹어요. 꼭 해보고 싶으면 부모님 쫄라가지고 사가지고 집에서 한번 해보시라고 해요. 그래 번개불이 반짝하면서 탄다고요. 어디 가서 회사 가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 힘을 썼습니다고 그러죠. 정부에 누가 태워먹었나 다 나오거든요. 이게 태워먹어요. 전류계는 최고 많이 태워먹어요. 전류계는 여기 되는 게 한 3개밖에 없어요. 전류계가 제대로 재지는 게 다 태워먹고. 그럼 이렇게 처음부터 주의사항을 주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다른 교수들이 2명이 더 있네. 이거 쓰는 사람이 내가 아까 와서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하느냐 그냥 와가지고 막 지가 막 해보고 이러면 태워먹는 거죠. 어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 사줬다? 또 태워먹죠. 아니 말가짐도 못 당하는 거죠. 아무리 정말 사주면 뭐야. 학생들이 쥐들이 그냥 해보는데 이거 9V, 12V 전류 얼마나 나와 이거. 우리가 성암피아 쓰는데 성암피아 이렇게 그냥 태우면 그냥 바로 타버려. 그래서 전류계는 신경을 곤두서 해야 되고요. 멀티메타 바늘이 움직이는 테스트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많이 태우는 정말 많이 태우습니다. 그런데 전류계는 멀티 바늘이 움직이는 거는 코일을 태우면 코일을 타버려요. 잘못하면. 그래서 그 말을 알고 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교수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말이야. 이거를 먼저 수식으로 이론값을 계산해가지고 I4, I3, I1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기는 어려워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냥 만들어 놓고요. 내가 이런 구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래 전압을 걸어놓고 이렇게 끊어서 전류되고 봐요. I1은 여기 끊어도 되고 여기 끊어도 돼. 이제 끊어가지고 이렇게 미리암피아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러니까 여기 I1이거든요. 그래서 하나 제치어를 원래대로 해놓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고 다시 I2제로 가면 여기 끊어도 되고 여기 끊어도 되고 여기 끊어도 돼. 마찬가지잖아. 그럼 여기 끊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미리암피아 해가지고 I2 제곱 됐어? 그럼 끝내고요. 끊고 여기 끊고 요렇게 요 끊어놓고 요렇게 해서 미리암피아를 재는데 자 중요한 거 얘기가 있어요. 높은 쪽 전압에 빨간색이 가야 돼. 플러스가 밑에보다는 여기가 이제 어스로 보통 보는 거거든요. 이 철판이 붙는 쪽 이런 쪽인데 위에 쪽이 적색이 가고요. 낮은 쪽이 흑색이 와야 돼요. 이 색깔이 이게 바뀌면 어떻습니까? 안 부서져요. 나오는데 마이너스라는 말을 써주면서 나와요. 마이너스 몇 미리암피아 플러스 몇 미리암피아 마이너스라는 말을 붙이면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안 부서져요. 그게. 근데 어디에 나와야 되는가는 가르쳐 드리는데 전류계는 항상 직렬로 이렇게 정확하게 했는데도 그리고 오늘 한 거를 뒤에 작성하는 페이지에 적고요. 두 번째 하는 거 적고 그 뒤에 작성하는 게 있어요. 적고 언제에서 언제 거만 내라 하면은 그거를 사진 스마트폰으로 딱 찍어가지고요. 그 작성해 놓은 거 딱 찍어서 그냥 그 여러분 그 자소서 올리듯이 그렇게 올리시면은 중간고사를 그냥 끝내버리겠어요. 그걸로 그냥 배치해서 하고 기말고사 할 때는 그러고 중간고사 다른 교수들 거 시험 공부하고 기말 때는 시험을 반드시 치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말고사는 그런데 그 점수하고 해가지고 평가하고
보통 평소에 하는 거 이걸 한번 제가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 지금 또 글쓰마이었죠. 쉬는 시간 가져가죠.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서 왜 실험이라는 과목이 있느냐면 실험을 해서 먼저 답을 얻고 그거를 식으로 뒤늦게 만들어요. 한 군데가 있어요. 교수하고 싸우고 그런 문제로. 그런데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우리 학교도 여러분하고 그런 문제가 이제 없지만 여기는 그래도 그런 문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실력이 돼야 되고요.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런 문제 봐요. 지금 설명할 때는 여기까지 들어오기 전에 거를 이제 할 거예요. 이제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잠시 쉬는 시간 주고 설명을 하는데 이거예요. 그 저항을 5개가 몇 개를 줄 거예요. 여러분 책에 있는 그대로 할 거예요. 그거 보면 콧방귀를 낄 거예요. 이게 너무 쉽습니다. 색깔장이고 색깔 다 보고요. 테스트를 하면 다 나오는데 이거는 무슨 실험이라고 하는 거 아니면 책에 있는 대로 해야지. 그렇게 전압을 먼저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전류, 그 저항을 하는 전류를 먼저 측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동네로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압 전류를 이해를 못하고 못 잡아간다면 그럼 눈금을 이게 전압 전류를 못 잡아? 그럼 못하겠어. 그건 안 되잖아. 그러면 옆에 사람한테 계속 야 이거 어떻게 했냐 하고 그리고 옆에 쓴 거 보고 막 이제 받아적기 바쁘네. 여기 이거 얼마나 왔어? 이거 얼마나 왔어? 이러면 물었어 옆에한테. 이제 임시 받아 적었어. 그게 계속 돼야 돼. 다음 주. 어려워지면서 그 다음 주 계속 되는데 계속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시차가 중요하다. 테스트는 학교 물건이니까 안 태우려면 어떻게 하면 타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잠깐 휴식하고 왔다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알겠죠?